경제학이 어려운 게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 틀리고 항상 맞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엔화가 가치가 낮은 것도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수출 중심 기반의 경제잖아요. 보통 우리나라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그렇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좋네. 원화로 환전할 경우에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있죠. 네. 반면에 우리나라가 사실 수출하는 구조가 중간재를 외국에서 달러로 사다가 네. 가공해서 외국에다 되파는 식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이면 아무래도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도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도 높아지게 되죠. 결국은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줄고 기업의 매출도 둔화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요, 쌤, 저는 제 기억에는 항상 달러가 올라갔다라는 기억이 제일 크거든요. 달러는 언제쯤 떨어질까요?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그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알면 사실은 이 이유가 사라지면 달러가 좀 내려갈 확률이 높잖아요. 달러가 이유가 비싼 뭘까요? 이유. 미국이니까.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가? 좋아서? 미국. 탄탄해서? 네, 미국 경기가 좋은 것도 하나고요. 기축통화국이니까. 기축통화국이니까도 굉장히 유민상 선생님은 이제 개그맨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여러 언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행이지 뭐해 웃기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웃기시는 너무 많이 아는 거라도 있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사실은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금리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일종의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높다라는 건 그 나라의 자산을 샀을 때 수익률이 높다라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결국 미국 금리가 높다라는 건 미국의 금융 상품을 샀을 때 이자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이 결국 미국의 상품, 금융 상품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바꾸는 과정에서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환율이 오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올 상반기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월 말인데도 여전히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의 변함이 없고요. 결국은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고금리 기조가 조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달러 강세 현상으로 지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 하나는요. 원래 금리를 막 올리다 보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올리면 위축돼요. 예, 경제가 돈을 안 쓸 위축이 되겠죠. 못 쓰지.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는 사실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미국이 깨고 나홀로 호황인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IMF에서 추산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미국과 같은 경우는 2.6%라는 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2.5% 그리고 보시다시피 일본과 프랑스, 독일은 굉장히 1%도 안 되는 저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러면 미국 경제는 그런 걸 버틸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미국이 AI 등을 필두로 첨단 기술 위주의 혁신 테크 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고숙련 이민자들이 여전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있고 나서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다가 자기들이 조금 더 잘 맞는 섹터로 재배치되면서 생산성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고용이나 소비 지표가 지금 다 좋은 상태고요. 뭐 없는 게 없지 뭐.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고용 시장의 열기가 약간 식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전월 대비 20만 개 이상이 늘어났고요. 미국 소비의 주요 지표인 소매 판매도 전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여전히 굉장히 강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금리에도 미국의 소비자들은 새로 생겨나는 직장 혹은 굉장히 견조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임금을 벌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를 이어나가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이 다시 1990년대 후반에 골디락스 경제 상태를 맞이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디락스. 골디락스가 네. 뭐예요? 락스? 골디락스란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경제학에서는 경제는 성장하는데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는 아주 적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적당한 거기 세 뭐야? 마리가 나오는. 네, 맞습니다. 이 용어는 지금 보시는 영국의 전래 동화인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에서 차용된 그런 용어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골디락스라고 하는 소녀가 저기 있습니다. 이 곰이 세 가지 수프를 끓여줍니다. 뜨거운 수프, 차가운 수프, 그리고 미지근한 수프를 끓여주는데 이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미지근한 수프를 먹고 기뻐한 곳에서 따온 그런 얘기입니다. 미지근한. 1990년대 후반에 미국의 서부의 어떤 동네에서 뭐가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실리콘밸리? 맞습니다. 와, 배운 사람. 골디락스라는 용어가 이때 처음 사용됐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야후,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IT 혁신이 주도가 되면서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 이후 오랫동안 물가 상승 없이 1년에 4% 정도씩 고성장을 할 정도로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제 성장 굉장히 중요한 느낌을 받습니다. 선생님 지금 달러 강세가 장기화되는 이유로 미국의 고금리에도 지금 경제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걸 짚어주셨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일 큰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이유고요.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같은 중동 정세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아무래도 안전 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를 조금 자극해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유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유럽의 정치 리스크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랑스와 영국에서 조기 총선을 치렀고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극우 세력이 돌풍에 따른 어떤 정치 불안이 유로화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을 포함해서 일본, 유럽 등 경기가 부진한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미국 GDP가 차지하는 게 한 4분의 1 정도 되고요. 중국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럼 두 나라를 합하면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어우. 거기다가 유로존도 굉장히 큰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좋고 중국이나 유로존, 일본이 지금 약간은 기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무래도 미국의 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른 나라가 안 좋아서 미국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나라가 안 좋은 건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자기네들은 괜찮지만 다른 나라들이 고금리 때문에 다 힘들어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미국이 자기 혼자 좋자고 올린 거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쌤?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사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분이 1970년대에 미국의 재무장관이셨던 존 코널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주요 10개국, 저희가 보통 G10이라고 하는 나라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럽 장관들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존 코널리라고 하는 재무장관이 달러는 우리 미국의 통화지만 너희의 문제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서 벌어지는 다른 국가들의 문제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책임이 없다. 근데 좀 이거는 억울함에 힘을 키워라 이런 건가요? 뭔가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아까 중간에 말씀하실 때 뭐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세계 무역의 85%가 어떤 통화로 거래가 될까요? 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페트로 석유 달러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같이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를 다 달러로 사오잖아요. 그쵸. 달러가 강세가 되면 웃돈을 주고 원유도 수입해야 되고 웃돈을 주고 달러로 표시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수입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외 국가들에는 사실은 달러발 인플레이션을 수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너무 새로운 시각이다. 신기하다. 저희가 사실 그렇게 강달러를 좀 방어하려면 미국처럼 각 나라들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우리도 경험했듯이 고금리가 되게 되면 사실은 경기가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부채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앉아서 오르네. 네, 여러분 혹시 예전이지만 2년 전에 킹달러 시간에 배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2년 전. 그 당시에 네. 경제 체력이 약한 나라인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집트 등이
강달러로 인해서 고물가 고금리, 외환 보유액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디폴트 위기의 상황이 되면서 IMF에 도움의 손길을 신청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벌어지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